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오늘 수요 예측 결과가 공개된 미래 반도체와 오브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녹음을 좋아해 주셔서 이번에도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없이 라이브로 올라가는 거라서 혹시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고정 댓글로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 일정 및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반도체와 오브젠은 1월 16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월 17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미래반도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이 진행되고 오브젠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환불은 2일 뒤인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환불일이 2일인 점은 매우 좋습니다.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기에 혹시나 또 동시 상장일까봐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각 증권사에서 상장일을 확인해 본 결과 미래반도체는 1월 27일이고 오브젠은 1월 30일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행히 동시 상장은 아닙니다. 미래반도체는 1월 27일 금요일 상장을 하고 오브젠은 1월 30일 월요일 상장을 합니다. 이제 오늘 발표된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반도체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가 5,300원에서 6,000원이었는데 상단인 6,000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오브젠은 18,000원에서 24,000원이었는데 하단인 18,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봐도 미래반도체는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을 것 같고 오브젠은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미래반도체의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1666건의 기관이 참여하여 1576.56대 1의 매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한동안 1000대 1 넘는 청약이 별로 없었는데 미래반도체의 1576.56대 1은 T3 엔터테인먼트의 1744.08대 1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입니다. 반면 오브젠은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599개의 기관이 참여했지만 경쟁률은 낮은 98.49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쟁률을 놓고 보면 펜트론과 QRT 사이의 경쟁률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래반도체의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14.69%, 상단은 84.63%입니다. 대부분의 수요 예측 분포가 상단 초과와 상단에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단 초과가 아주 많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오브젠의 수요 예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젠은 하단 미만이 무려 63.77%, 하단이 28.55%, 상단 초과는 1%, 상단은 5.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브젠의 공모가는 하단 미만이 하단 이하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에 비하면 희망 공모가 하단도 조금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두 종목 모두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미래반도체가 3.81%, 오브젠이 3.54%입니다. 두 종목 모두 의무보유 확약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을 좌표로 나타내보면 이전 동시청약인 한주 라이트메탈과 TMC 상황과 어느 정도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미래반도체는 한주 라이트메탈보다 수요 예측 결과가 좋고 오브젠은 TMC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번 청약도 미래반도체의 수요 예측 결과가 압도적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미래반도체의 청약 정보와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반도체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고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25%는 공모가 기준 약 54억 원으로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라고 잘못 나왔는데 신한투자증권입니다. 미래반도체는 신한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 비대면 개설을 하시면 2일차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온라인 청약을 하시면 모두 200%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200% 청약의 경우
최대 6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6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최소 단위 청약과 청약 증거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단위 청약은 50주이고 공모가 6천원 기준 50주의 청약 증거금은 15만 원입니다. 이어서 오브젠의 청약 정보와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젠은 우리사주조합에 5.0%의 주식을 배정하였고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공모가 기준 25%의 배정된 주식은 약 35억 원으로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미래반도체보다도 작고 조금 규모가 큰 스펙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 또 잘못 나왔네. 네, 다음부터는 PT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이 아니고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도 똑같이 청약기간 중 비대면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일반 등급의 경우 50%밖에 청약할 수 없는데 규모도 작고 한국투자증권은 일반 등급의 청약 주식수가 3,000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청약할 수 있는 최대 청약금은 2,700만 원 정도입니다. 등급에 따라서 2배씩 더 많이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단위 청약과 청약 증거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젠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최소 단위 청약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18만 원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반도체는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 없이 신주 모집 100%입니다. 이는 오브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반도체입니다. 미래반도체는 공모가 6천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866억 원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주주가 한 주도 없습니다. 이 점은 매우 좋은 점이네요. 상장일 유통 가능한 주주가 공모주주밖에 없고 유통 가능 비율은 24.93%입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216억 원입니다.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이 제외된다면 어느 정도 상장일 유통 물량이 더 낮아지긴 하겠지만 원체 규모가 크지 않아서 아주 크게 줄어들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변동의 여지가 큰 점은 언제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한 주도 없기 때문에 0%입니다. 정확히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2022년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 종목 유통 물량을 비교해보면 미래반도체는 216억 원으로 공구음원, 한주 라이트 메탈보다 적습니다. G2파워, 유비온, 오토엠보다 조금 큰 수준입니다. 미래반도체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브젠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젠은 공모가 18,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698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18만 주가 있고 상장일 유통 가능한 주식 비율은 23.64%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작기에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165억 원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있긴 하지만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간이 많지 않아 크게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 수만 있다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일 예상 유체별 유통 물량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19.64%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 보이지만 상장일 유통 물량이 크지 않기에 금액으로는 약 3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주의 비율과 금액이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2년 상장한 종목들과 오브젠의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유통 물량을 비교해보면 오브젠의 165억은 G2파워 다음으로 가장 적은 상장일 유통 물량입니다. 미래반도체, 오토엔, 유비엔보다 적고 G2파워보다도 약 2억 원밖에 더 많지 않습니다. 오브젠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매우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시청약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반도체의 품목별 매출을 살펴보면
메모리가 43.2%, 시스템 반도체가 56.4%로 매출의 대부분이 반도체 상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상품과 제품은 다른 겁니다. 상품은 회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사와서 그대로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반도체가 이 제품을 사오는 곳은 99%가 삼성전자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에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사서 유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력 구성만, 직원 구성만 살펴보더라도 상품 매출이기 때문에 연구직이나 생산직은 전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직도 단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대부분이 영업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반도체의 매출 지표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그에 따라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반도체의 비교그룹으로 선정된 회사는 메커스, 유니트론텍, SAMT, 유니캐스트입니다. 이 중 두 개 회사인 메커스와 유니트론텍이 비교그룹 최종 선정되었고 평균 퍼인 4.94가 미래반도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퍼 4.94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매우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브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젠의 품목별 매출을 살펴보면 제품 라이센스가 19.2%, 프로페셔널 서비스가 68%로 프로페셔널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서비스가 도대체 뭔지 투자 설명서를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거칠게 얘기하면 용역입니다. 인력에 대한 매출인 거고요. 결국엔 이 기업에 인원을 투입하고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사에 구축을 하거나 라이센스를 받는 이 솔루션이 어떤 건지 살펴보면 마케팅과 관련된 솔루션입니다. 기업의 마케팅에 필요한 회원 정보 등과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이 정보를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브젠의 매출 지표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 작년까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흑자로 전환이 되었지만 2021년까지 적자였던 점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브젠의 비교그룹과 적용펄을 살펴보면 비교그룹으로 선정된 회사는 웹캐시, 엠로, 플래티어입니다. 엠로와 플래티어는 상장한 지 약 1년 4개월 정도 된 회사이고 웹캐시는 2019년에 상장하였습니다. 이 세 개 회사를 평균한 19.59가 적용퍼가 되었습니다. 적용퍼가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적용퍼보다 더 큰 문제는 수익의 기준이 되는 이 추정순이익이 2024년 기준입니다. 2024년 98.83억 원의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감안하고 어느 정도 할인하여 적용퍼를 곱하여 회사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시면 2024년 추정한 순이익이 무려 98.83억 원인데 2021년까지는 적자였고 2022년 9월 30일까지 순이익이 6억 3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공격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목표를 추정한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이 꾸준히 크게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매출이 2021년에 비해서 3.68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고 그에 따라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감안한 것입니다. 물론 2024년 매출이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수익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추정순이익으로 상장한 회사 중 약속을 지킨 회사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큰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브젠에도 매우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브젠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네이버 클라우드가 8.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되면 공모 주주들이 늘어나면서 7%의 지분을 갖게 됐는데요. 이 7%의 지분은 이 최대 주주인 전배문 최대 주주 다음가는 2대 주주입니다. 비율이 많지는 않지만 2대 주주가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점은 상징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네이버에서 광고 플랫폼 및 인프라 사업을 할 목적으로 네이버에서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고 100%의 지분을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네이버가 100% 보유한 네이버 클라우드가 2대 주주란 점이 어쩌면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종목을 비교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반도체는 반도체 유통을 하고 있고 오브제는 마케팅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솔루션 구축 판매보다는 반도체 유통이 그나마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단순 유통일 수 있겠지만 반도체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일 것 같습니다. 공모가는 낮으면 착시 효과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어서 미래반도체 6,000원 공모가가 유리한 것 같고 수요 예측 결과는 경쟁률에서 압도적으로 미래반도체가 높습니다. 의무보유 가격은 둘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상장 시가총액과 상장 유통 물량, 기존 주주 비율을 비교해 볼 때 상장 시가총액과 상장 유통 물량은 오브젠이 조금 더 적습니다. 미래반도체는 기존 주주 비율이 0%인 점이 큰 장점입니다. 오브젠이 19.63%이긴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점도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익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반도체와 오브젠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두 종목 모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사실 최근 금리보다도 못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2021년 대비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점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반도체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낮기에 허가치가 낮게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반도체가 여러 면에서 오브젠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반도체가 큰 이변이 없는 한 상장에 손실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러 말합니다. 제가 단정은 지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오브젠은 수요 예측 결과가 정말 좋지 않고 업종과 수익성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2024년 순이익으로 공모가를 산정해서 상장하는 회사이기에 여러 가지 면으로 좋진 않지만 상장의 유통 물량이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2대 주주인 점, 그리고 청약은 같이 하지만 상장일은 다른 점이 그에 따라서 오브젠이 단독 상장이 되는 점이 혹시 모를 결과를 기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성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면 미래반도체를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래반도체가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수익이 적을 것 같다면 야수분들, 본인이 손실을 봐도 나는 그냥 손실을 보더라도 상장에 의외의 수익을 얻는 그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야수분들께서는 오브젠의 혹시 모를 상승을 노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조건 수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야수분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반도체 청약하실 분들은 꼭 신한투자증권 이벤트를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 진행 중인 이벤트를 가시면 팝업으로 뜨실 수도 있겠지만 고객센터 이벤트로 가시면 진행 중인 이벤트에서 공모주 청약만 해도 최대 2만원 1월 17일 화요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를 먼저 신청을 하시고 청약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벤트를 먼저 신청하시고 공모주를 청약하신 고객들한테는 1000명을 추첨해서 주식 쿠폰 2만원 2만원 이상 사면 이 쿠폰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금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운 좋은 두 분한테는 LG전자 스탠바이 미도 드린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2만원 쿠폰 받는 1000분이 다 나오시고 LG전자 스탠바이 미 받는 두 분이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청약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